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예,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GS 리테일 영업관리 지원자인데요. 역시나 GS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리테일 분야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소매 쪽의 업무들을 얘기하는 건데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일반 대형 마트보다는 이런 어떤 소매, 그러니까 편의점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뭐 GS 리테일의 주가도 연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편의점의 영업 관리자를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 GS 리테일만큼 좋은 회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한 씨도 편의점 참 좋아하잖아요. 아유, 좀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뭐 예. 편의점 프로그램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 예? 네. 당연히 그 GS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도 좀 자주 애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평소에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편의점이 있지만 GS가 최고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GS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직업병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편의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조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네.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정말 이 고유의 맛을 진짜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좀 생각하다 보니까 편의점을 자동적으로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하우 하나만 좀 주세요. 일단 숙취해소 음료 있잖아요. 네. 얼음컵에다가만 타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얼음컵이요? 얼음컵에다가 숙취해소 음료를 이렇게 타서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거. 좀 흔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혹시 불닭볶음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닭다리를 진짜 실제로 찢어서 넣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거 기가 막히죠. 거기다 닭다리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치즈 살짝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춘천 닭갈비. 정말 닭갈비랑 정말 똑같아지는. 심지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닭볶음면 말고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에다가 닭다리를 넣으면은 그것도 정말 춘천 닭갈비 나와. 떡이 있으니까 심지어 이렇답니다. 알겠습니다. 꼭 먹어봐야겠네요. 그러세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네. 서비스가 중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비스 정신 투철한 인재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GS 리테일은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나요? 일단은 편의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조합을 하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것들 모디슈머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편의점도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뭐 카페처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베이커리랑 같이 운영한다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정신이 뭐 투철한 인재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재 이게 세 가지의 인재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조깅, 포토샵, 영상 편집입니다. 전공은 국어국문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자격증은 운전면허, 이종보통을 소지하고 있네요. 예. 어학 점수는 토익이 910점, 토익 네. 스피킹이 150점입니다. 자, 그리고 대내외 활동은요. 네. 광고 친구에서 1년간 광고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코레일 서울본부 서포터즈에서 6개월간 네.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경력으로는요. 올리브영에서 7개월간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를 했고요. 네. 주식회사 온정에서 10개월간 협력업체 홈페이지 관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어학 성적이 굉장히 좋은 지원자이고 네. 또 대내 활동도 여러 가지 경력상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특히 올리브영에서 7개월간 일한 경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GS 리테일도 좀 비슷한 업종이기 비슷해요. 때문에 좋은 네. 경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비슷한 거라서 좀 관심이 가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도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있나요? 네, 저도 똑같이 이제 올리브영에서의 어떤 경험인데 그쵸, 경험이. 일단 그 이 유통 쪽은 유통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리브영에서 해봤던 경험들이 충분히 유통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종이 있다는 것도 네.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많이 한다 들었어요.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많이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실력, 후진도 잘해야 되고요. 주차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도 뭐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저걸 왜 써놨나 했더니 상당히 중요한 파트였네요.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영업관리직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 일단 질문은 좀 단순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열정에 대해서 어떤 걸 써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지원 동기가 아니라 이제 열정에 대하여가 이제 뒤에 함께 오는 이유가 좀 무엇인지 네네. 궁금하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유통 쪽은 유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럼 유통이나 편의점에 대한 어떤 그 유통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얼마나 이쪽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갖추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GS 리테일에 대한 어떤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유통업 또는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써봐라.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원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함께 걸어갈 기업. 어.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소제목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국문과의 특성입니다. 이 친구들 또 국문과네, 그렇죠? 예. 함께 걸어갈게요. 물론 이제 동행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비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걸어갈 기업. 제가 확인한 GS 리테일의 모습은 언제나 도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GS 리테일은 김혜자 도시락으로 국내 편의점 도시락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편의점을 한 끼 식사의 차선책이 아닌 동등한 대체제로 만든 것도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또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매각하고 편의점에 집중하는 과감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좌우명으로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리아 서포터즈 활동에서 뽑기판을 활용한 게릴라 마케팅으로 7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함께할 회사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회사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GS 리테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GS 리테일의 비전을 이해하며 회사와 나의 가치관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GS 리테일에서도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궁금했던 그 열정에 대하여 보다는 이제 소제목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지원 동기만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소재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쓰는 게 학생들이 가장 쓰기 쉬운 서술이라고 볼 수 쓰기 있어요. 쉽다.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원 동기 묶는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자소서가 뭐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것, 그것은 약간 편의점이나 유통산업에 대한 열정을 좀 드러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리브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유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고 유통 분야에 대한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열정을 보여줘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음 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뭐 소제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 않을 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 소제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좀 짐작이 안 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표현 자체는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표현 중에 그쵸, 하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지 않는 건 있어도 하지 뭐 않는 건 없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뭐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네요 갑자기. 예. 네네 어쨌든 많이 쓰는 말. 네 뭐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뭐 표현 자체가 뭐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잘 쓴 소제목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지 않을 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코레일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하지 않는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 업무가 맡겨졌을 때 팀원들은 경험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밤을 새워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 결과 할 수 없는 일은 없었고 결실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성취감은 물론이고 영상은 코레일 사보와 케이블 뉴스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여름 동안 서울역 용산역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특기를 얻으며 한 번 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경험은 도전은 언제나 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GS 리테일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 성과를 낸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이니까 뭐 성장 과정 또는 학교 생활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앞에서 도전을 지금 벌써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도전. 너무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영업관리자로서의 어떤 면모는 좀 잘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영상 제작을 내가 할 수 없었지만 뭐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물론 도전 정신이긴 하겠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다는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단순히 그냥 혼자서 밤새서 다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뭐 했던 노력을 쓰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 비전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질문이면서 이제 직무와 연결지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입사 후 포부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직무와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특히 이 항목이 좀 애매하게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영업 관리를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는 MD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MD로 포부를 써야 되는지 영업 관리로 써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두 가지를 다 쓰면 됩니다. 초반에는 약간 영업 관리자로서 내가 그 편의점 영업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잘 배워서 뭐 MD 직무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지 먼저 소제목부터 볼게요. 편의점도 실버가 대세. 아무래도 좀 직무와 관련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입사 포부에 적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건 하거든요. 잘했다. 네, 왜냐하면은 편의점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되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포부를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좀 잘 작성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용이 어떤지 이제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편의점도 실버가 대세. 입사 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시선으로 GS 리테일의 혁신의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새로운 카테고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쌓은 후에는 실버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실버 세대는 대체로 1인 2인 가구로 소포장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면 충성심 있는 주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밑반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주 단위의 예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며 편의점 내에 약국의 설치를 추진하여 실버 세대가 편의점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약국의 설치는 실버 세대의 유입뿐 아니라 편의점의 추가적인 매출의 발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한 사항들을 해결하여 편의점 내 약국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실버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서 편의점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실효성이 들면 떨어진다. 실버 세대를 위해서 편의점의 약국을 좀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거는 약사들이 요즘 반대할 것 같아요. 네, 약사들의 반대가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한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 편의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파는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은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이 필요로 하신 시기에 일반 의약품을 사려고 편의점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렌드만 반영했지 그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부족했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의 장단점 및 보완 노력에 대하여 자기 성격의 장단점 스스로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성격에 대한 걸 쓸 때도 좀 직무와 연결을 해서 쓰면 네. 좋은 건가요? 그렇죠. 성격의 장점은 직무와 연결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자질과 태도가 있는데 네.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조용한 친구들이 영업 관련 업무를 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뭐 차분하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런 성격적인 부분과 내가 지원한 직무와의 연결성을 좀 생각해보고 적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일단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의 장점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차선책을 선택하고 수습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입사 후 제 단점은 장점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는 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급 후에는 부하 직원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단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 모임의 리더 자리를 맡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리더의 자리에 자원하며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한 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다려줄 때 더 신선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단점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 저를 꾸준히 발전하는 GS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격을 직장 생활과 잘 연결해서 얘기한 걸로 네.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성격의 장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는 성격이 어떠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만약 사람이. 네. 그럼 저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격이 아니라 그냥 네. 너무 직무의 관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아니라 그냥 막 위기 대처 능력, 역량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은 성격처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세 번째 줄에 입사 후 제 단점은 장점에 대해서 모든 일에 책임감을 처리하는 뭐 사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점은 단점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단점이 앞으로 어떻게 장점화 될 것이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단점이 무엇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방향으로 네.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의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정직함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의 본인의 입장 및 대처 사례. 아무래도 좀 첫 번째 질문에서 야, 열정에 예. 대하여라고 좀 물었는데 마지막 질문은 정직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의도 네. 뭘까요? GS 리테일에서 이제 4F라고 있어요. 네, 뭐 공정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네. 그다음에 뭐 프레시하고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페어가 전체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직함 또는 공정함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는 뭐 회사의 의도가 아닐까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소제목부터 바로 볼게요.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진짜 짐작이 안 가는데 이 네네. 소제목 어떠십니까, 선생님? 저는 뭐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게 정직함을 쓴 것인지 자기가 바보가 아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좀 애매한 소제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바보가 아닙니다. 저에게 정직함은 언제나 도전이며 과제였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네. 라는 가오는 저에게 정직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에 대한 평가는 곧잘 영리하지 않다라는 평가와 연결되었으며 저는 언제나 그 중간에서 고민했습니다. 커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제 주점의 운영 수입을 따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저는 저의 정직함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의 모든 모임, 동아리, 대외활동 등에서 총무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직책에 항상 강력하게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리하지 못했던 제 행동이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열쇠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직할 것이며 GS 리테일에 입사해서도 정도 영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행보가 신뢰를 쌓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나갈 것입니다. 네, 일단 당연하다고 생각한 정직을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내용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선생님께서. 예.
뭐 정직함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함은 네. GS 리테일에서는 도전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신의 신념을 잘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지 않고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던 경험을 쓰면 네.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는 뭐 자기가 이제 그 도전적인 어떤 의미로서 이걸 썼다는 것 이것은 뭐 일단 의미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경험을 그냥 써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경험을 물론 쓰게 하다. 정직함에 대하여라고 해서 네. 정직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더 좋은 방식은 그래도 내가 이러한 정직함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했는지 나의 신념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좋은 서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요. 구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뭐 대체로 국문과이기 때문에 글은 다 좀 무난하고 평이하게 잘 쓴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예. 다만 좀 소제목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게 쓸 거면은 이왕이면은 빠진 항목에 그 소제목도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목을 좀 더 핵심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써놓는다면 좀 더 처음부터 좀 내용 파악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군요. 자신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비유를 하자면 1 더하기 1이 2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딱 2를 말했으면 좋겠는데 2를 안 말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멋있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본래의 정답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자꾸만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은 정답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두 가지로 일단 서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나요? 네, 두 분 다 뭐 처방전 잘 내려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영업관리직인데 영업관리자다운 느낌이 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트렌드를 접목하는 건 좋습니다. 접목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까지도 파악해야만 보다 이 서술에 어떤 힘을 얻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만 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실효성까지 파악하는 뭐 포부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네. 오늘 정직함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직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영업관리자를 하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운영하면 지금 매출은 떨어지고 이 가맹점은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담당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편법이나 요령 중에도 법을 어기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법을 어기는 선이 이제 편법이나 요령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방법 그리고 불법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한 걸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요령이란 말이 이제 조금 좀 부정적인 단어를 좀 부정적인 감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법의 이 범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직만을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기업가의 마인드이지만 기업은 일단 망하지 않은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먼저 정직만큼이나 중요한 그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답변 의도는 결과적으로 이윤을 먼저 추구했다는 건가요? 이윤을 좀 추구하겠다. 편법을 좀 사용하셔서라도? 불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내에서의 효율성을 사용하여. 만약에 약간은 좀 불법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매장 가맹점주도 폐업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겁니다. 일단은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그 편의점 상황은 이미 무슨 소를 쓰더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그런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좀 논외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더 편법을 쓰고 좀 더 요령껏 하게 되면 매출은 올릴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윤리적인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바른 것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약간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쓰신 대로 약간 미련해 보이더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면접에서는 가장 좋은 답변이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할까요? 네, 해주세요. GS 리테일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역사 관련된 질문들을 꼭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미 씨한테는 좀 어렵지만 역사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근데 일단 다 그 당시에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네. 굳이 한 분을 꼽아보자면 저는 흥선대원군을 좀 꼽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좀 저희가 일본보다 신문물을 좀 늦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좀 훗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좀 그런 뼈아픈 역사도 나왔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쉬운 게 있고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세국 정책을 펴는 흐름이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좀 트럼프가 보호 무역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정책은 결국 어쨌든 간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을 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자국의 이익이 좀 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넓게 보면 결국은 좀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뭐 이제 면접관들이 얘기할 때 각각 단서가 붙기도 해요. 뭐 이완용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제외해라라든지 뭐 저는 지금 단서를 뭐 남기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그냥 내 생각만 역사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꼭 뭐 10개 뭐 또는 20개 정도의 역사 질문을 미리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면접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관리직 지원자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공채기간 중에 가장 많이 몰리는 직무가 바로 유통 쪽 영업관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3월 공채, 4월 공채 때 굉장히 많은 영업관리 직무를 뽑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특히 유통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수적인 경험들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은 뭐 마트든 이런 데서 유통과 관련된 경험을 좀 쌓아봐라. 아니면 짧게라도 뭐 설날 명절 때 하는 뭐 판촉 업무라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 놓으시는 게 유통 분야에 대한 영업관리를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GS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